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현재 시간 5시 22분, 오늘 3월 24일 목요일입니다. 비트코인 현재 가격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5,233만원대,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흐름 자체가 요때랑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야금야금 올려주다가 한 번 떨구고 주고 한 번 떨고 줬을 때 이 5천만원을 살짝 깨고 내렸다가 찐 상승으로 올리면서 단번에 5,500만원 선까지 뚫어내주는 그런 움직임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굉장히 살살 올리면서 롱을 꼬시는 거죠. 상방 베팅을 싹 꼬셔 놓은 다음에 한번 청산을 싹 시키고 그 다음에 찐으로 올리는 그림이 요때 이제 나왔던 그림인데, 요때랑 각도 자체가 상당히 비슷하고 한번 떨구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지금 열어둬야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에 가서 나토 정상회의를 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결과가 조금 좋은 쪽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전쟁이라는 것은 조만간 끝나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비트코인도 충분히 상승을 추가적으로 더 노려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여기에 고점을 뚫어주긴 했습니다. 지금 상승을 어느 정도 해주면서 여기를 뚫었고, 그 다음은 이제 여기를 뚫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바로 45K 라인인데, 이 45K를 가면서 한번 맞고 저항을 맞았다가 요런 식으로 저항 한번 맞고 뚫는 요런 그림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개미털기가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다,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개미털기가 나온다라고 해도 심하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지지를 받고 올린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당히 많이 올렸기 때문에 떨어져도 보통 요 절반짜리까지 정도, 그러니까 40K 정도 되거든요. 4만 달러. 요 4만 달러 정도까지는 우리가 좀 내어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요 자리를 지지를 받고 아니면 살짝 깨면서 투매를 더 받은 다음에 요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림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찌됐던 간에 비트코인은 우상향을 할 것이다, 방향을 틀었다라는 이제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일봉상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 99일 이평선, 요 99일 이평선 위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죠. 이평선을 비트코인이 뚫고 올라왔다라는 것은 그동안에 내려오기만 했고, 그동안에 횡보하기만 했고, 이제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평선 위로 봉들이 올라오는 정배열로 들어가는 초입권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그냥 무작정 올라가기만 하는 차트는 없죠. 그거는 마지막 피날레 구간, 이런 구간, 마지막 비트코인 불꽃 피날레 구간에서 나오는 거고, 지금은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면 올려놓고 내리고 올려놓고 내리고 올려놓고 내리고 올려놓고 이런 식의 N자로 계속 가는 파동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구간도 N자의 형태를 계속 그리면서 가다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쏘는 그림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요거는 거의 마지막 부분, 상승 패턴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막판 피날레 구간이기 때문에 요건 아직 나오려면 멀었고, 일단은 요런 동산을 한번 좀 그려주면서 N자로 요런 식으로 무빙을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다. 그랬을 때 여기서도 한번 꺾이고 갔기 때문에 여기서도 충분히 한번 꺾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꺾인 게 나온다라고 해도 뭐 겁먹으실 필요는 없고, 건전한 조정이죠. 더 큰 상승을 위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긍정적인 부분은 쉽게는 안 빠지고 있어요. 아까 이게 이제 3분봉으로 봤을 때 이 비트코인이 여기서 43.3K까지 팍 쳐올리고 바로 아래 꼴 달면서 찍어 내렸을 때 거래량이 상당히 실렸는데, 보통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면은 조금 약하게 이런 식으로 줄줄 흘렀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줄줄 흐르진 않고 어느 정도 방어를 좀 이 구간에서 좀 해주는 모습이죠. 여기를 잘 지지받게 되면서 서서히 꼬리를 먹게 되면은 그 다음에 꼬리 돌파하는 그림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일봉상의 그림은 이때 지금 여기서 쭉 올리다가 여기 십자도지 나오고 꺾였거든요. 근데 요 형태도 지금 거의 십자도지의 형태로 그림이 좀 비슷한 그림이 나오고 있다. 요때 봉의 형태와 요때 봉의 형태가 비슷하기 때문에 내려찍기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내려찍고 이제 개미 한번 털고 가는 그림, 이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도 조금 하락이 나온 거죠. 지금 선물은 그래도 올라가고 있죠. 0.75%.
어제 이렇게 푹 빠졌다가 지금 좀 반등이 나오고는 있는 그림인데 어제 나스닥이 1.3%가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그동안 쭉 1, 2, 3, 4, 5, 6일 동안 상승세를 좀 유지를 해왔는데 어제 음봉이 끝났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조금 조정은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조정 좀 나왔다가 다시 돌파를 하는 이런 식의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빠지게 되면은 비트도 당연히 빠지겠죠. 그래서 글로벌 증시랑 함께 조정을 받고 그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빠졌다가 막판에는 종가쯤에 좀 쳐 올리면서 그냥 보합 수준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사실 비트코인이 이런 큰 공포 구간 이후에 이 정도로 안정적으로 좀 상승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알트코인에게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서서히만 올라가줘도 이 비트코인의 상승률을 상회하는 알트코인들의 상승장이 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알트코인 상황도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구간은 공격적으로 매수 들어가는 구간이 아닙니다. 지금은 보수적인 접근을 해야 되고 신규 매수를 들어갈 때는 언제든지 조금 빠질 수 있다. 언제든지 이런 조정 하나 나올 수 있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선발대 투입이 들어가더라도 빠지면은 더 산다는 마인드로 임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이제 플레이뎁을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볼 건데 플레이뎁이 지금 삼성물산이죠. 에버랜드 쪽이랑 제휴를 하고 MOU를 지금 아예 체결을 했습니다. 단순 찌라시가 아니죠. 진짜로 체결을 한 거예요. 삼성물산하고. 그래가지고 에버랜드 메타버스를 이제 구축을 하겠다. 상반기에 구축을 한다는데 상반기면은 이제 6월 안으로 구축을 한다는 건 상당히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인기 놀이기구 40여 개를 선보이고 이용자들은 플레이를 통해서 에버랜드에서 사용 가능한 NFT까지 획득을 할 수 있어요. 상당히 비전이 좋은 거죠. 그래서 플레이 대비 오늘 거의 20% 가까운 상승을 보이면서 수직으로 쏘아 올리고 잘 안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플레이뎁 같은 경우에는 1240원이겠죠. 이 자리를 지지를 좀 해주게 되면은 충분히 2차로 한 번 더 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근데 여기를 깨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1160원 자리까지 좀 눌리다가 이런 식으로 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됐던지 간에 플레이뎁은 좀 더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좀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에버랜드, 이 삼성이랑 손잡았다라는 것은 상당히 큰 뉴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과거에도 큰 횡보를 한 다음에 주봉상으로 2주 정도를 들어 올렸기 때문에 여기서도 길게 떨어진 다음에 다음 주까지 우리가 이제 봤을 때 한 1600원 이상 자리까지는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좀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일직선으로 좀 기어지는 무빙이 확실하게 보여야 되고 더 확실한 거는 여기를 좀 견조한 흐름으로 뚫어줬을 때 이 1360원 자리를 이런 식으로 뚫어줬을 때 들어가는 것도 괜찮은 매매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대기업들이 하나둘씩 블록체인 사업으로 뛰어들고 영역을 확장하는 것도 암호화폐 업계에는 굉장히 좋은 뉴스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알고랜드도 충분히 이 지점에서 잘 지지를 해주면은 2차 상승이 가능하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이제 2차 상승이 조금 이제 나오려고 하는 시작점에 이제 들어와 있는데 이 알고랜드도 그동안에 너무 많이 떨어졌고 이 정도로 거래 터트리면서 이제 올라왔으면은 추가적으로 2차 상승도 충분히 더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 낙하 지점까지, 여기 낙하한 지점까지는 어느 정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1,400원에서 1,600원 자리, 여기까지는 우리가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1,150원에서 요 정도 자리까지는 우리가 볼 수 있겠다. 목표가로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알고랜드도 바닥에서 쳐 올리고 조금 이제 기다가 2차 상승이 나오듯이 플레이뎁도 이런 형태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이런 형태를 이제 세럼이라던가 이더리움 클래식도 이런 형태를 다 보여주고 있죠. 이런 형태를 보여주는 이유는 그동안에 코인들이 진짜로 너무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상승 탄력을 주게 되면 상당히 세게 올리고 1차 상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떨어질 때도 지금 보시면은 1차, 2차, 뭐 3차, 4차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럼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죠. 1차, 2차, 3차, 4차를 올라갈 것이다라고 방향을 이제 돌리는 시작점이 시작됐구나. 요렇게 지금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라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충분히 이제 바닥을 돌리는 움직임이 나오고 오늘 조금 빠지는 이유는 카카오 게임즈가 조금 빠졌죠. 한 7% 정도 빠졌는데 회사에 악재가 있어서 빠진 게 아니죠. 전환사채가 2,500억 정도가 풀리고
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꿔서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를 한 번에 2,500을 집어던지진 않죠. 이 해당 물량이 전부 전환될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얘기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개미들의 패닉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보통 이런 패닉셀 물량을 받아서 더 올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카카오 게임즈는 이미 오딘이라는 게임이 지난해 국내 시장에서 17주 연속 매출 1위를 달성을 했고, 추가적인 게임도 계속 이제 발행을 할 예정이고, 특히 여기 보시면 보라 네트워크와 함께 블록체인 플랫폼 보라를 활용한 블록체인 사업도 본격화하기 때문에 올해 보라에 10여 종의 블록체인 게임을 온보딩하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밝혔죠, 카카오 게임즈에서. 그렇기 때문에 보라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이제 시작이죠. 이 보라 코인도 이제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 에이다 같은 경우에도 강력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 에이다는 왜 올라가냐, 이 차트를 보시면 이 주봉상으로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는 가야죠. 그러니까 이 에이다라든지 최근에 크게 올려주는 이런 차트들의 공통점, 에이다라든지 폴카닷이라든지 차트가 똑같죠. 지금 이렇게 내리고 올라가고. 그리고 세럼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내리고 이제 올라가고 있고, 세럼도 이거 여기서 지금 강하게 2차 상승을 여기서 1차로 주고 눌리다가 2차로 줬죠. 2차로 줬기 때문에 이 세럼은 더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비트 조정이 나오면은 다 같이 빠지겠죠.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지금 여기서 크게 한번 음봉이 좀 떴기 때문에 거래량도 좀 실렸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하다가 다시 한번 이런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 그리고 이 정도로 떨어졌으면은 이제 방향을 돌린다라고 봤을 때 최소 6,000원 자리까지는 가야겠죠.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도 마찬가지죠. 이더리움 클래식도 이제는 조금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쉽사리 안 빠지고 있죠. 이 이더리움 클래식이 요 자리 52,000원 선만 잘 지지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여기를 뚫으면 우리가 추격 매수 해볼만 하다. 여기 고점 부근이 59,750원이거든요 요 거의 한 6만원 선이라고 봐야겠죠. 여기서 다시 한번 야금야금 올라가기 시작해서 6만원을 돌파가 나올 때 따라 들어갔을 때 우리가 단기 차익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매매를 진행하시면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도 만약에 52,000자리를 깨고 내려오면은 좀 더 빠질 수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45,000원 선까지 좀 밀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밀렸다가도 충분히 더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더리움 자체가 POW 방식, 작업 증명 방식에서 POS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죠.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그랬을 때 기존의 POW로 운영하던 그 채굴기로 뭘 이제 채굴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반사 이익을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이 받게 되고,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 크게 상승을 줬을 때 해시레이트 상승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한 해시레이트 상승과 동반해서 상승이 나오지 않겠냐. 그랬을 때 이 매물대 자체가 이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 여기가 두껍죠. 여기에 맞으면 일단 한번 내려올 수 있습니다. 잘 가다가 여기 맞으면 한번 내려올 수는 있다. 그리고 여기를 뚫게 되면은 그 다음엔 한 12만원 14만원짜리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더리움 클래식을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눌림목에서 진입이 가능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달아주신 종목들 저희가 이제 순차적으로 다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 뭐 밀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얼마 전에 다 올라갈 거다 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밀크도 오늘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왔고, 이 밀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 영상을 보시면은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야놀자가 지금 상장 준비하고 있는 것까지 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차트 추세적으로 봐도 이제는 돌릴 때가 됐죠. 바닥 돌리기, 여기서 이제 돌릴 때가 됐거죠. 단기적으로는 1,500원까지도 우리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최근에 좀 크게 올라갔던 세럼이라든지 이런 에이다 같은 이런 차트를 우리가 좀 발굴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사실 모든 코인 차트가 지금 다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냐. 엔진 코인도 보시면은 이렇게 쌍봉 그리고 많이 내려오고 이제 상승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알트코인들이 이렇게 좋은 분위기를 그려주는 거는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고, 이제 다시는 비트코인이 이 아래는 중요한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되겠죠. 40K 이 4만 달러 아래로 가는 건 이제 힘들지 않겠냐라는 그런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들도 이제는 우리 비트 형님이 더 이상 우리한테 공포감을 주지 않겠구나, 더는 크게 빠지는 일은 없겠구나, 이제 천천히 올라가겠구나라는 안도감을 주기 때문에 알트코인들도 이제 와서는 올라가는데 좀 부담이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올라가려고 했는데 비트가 또 내려가면은 알트코인들은 어차피 또 다 가야 되기 때문에 굳이 돈을 쓸 필요가 없는데, 이제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은 알트코인들이 펌핑은 돌아가면서 나온다라는 거죠. 오늘 플레이딥이 갔으면은
내일은 세럼이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오늘 음봉을 띄운 게 내일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식의 돌아가면서 순환매로 펌핑을 주는 그런 장세가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보라 같은 게 눌려주면은 없으신 분들은 이제 매수해볼만 하고 퀀텀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최근에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코인을 가져왔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 일단은 캐리 프로토콜입니다. 여러분들 왜 캐리 프로토콜을 가져왔냐. 일단 주봉상으로 딱 보십시오. 저점입니다. 저점. 그냥 이 부근은 그냥 저점이에요. 부담이 없는 자리에 매수할 때 위로는 20원, 30원까지 뚫려 있지만 아래로는 빠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익비가 좋은 코인이다. 물론 잡코인입니다. 시가총액 900억짜리 잡코인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적은 금액으로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지금 일봉상으로도 최근에 이 바닥에서 양봉으로 계속 거래량이 계속 많이 좀 들어왔었어요. 그러면서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11원짜리를 뚫어내게 되면은 여기 지금 삼각수렴으로 11원짜리 계속 뚫어내려고 만들어가고 있는데 11원짜리를 뚫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13, 14원까지도 우리가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잡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를 이제 매수를 우리가 해놓게 되면은 그냥 12원이나 13, 14에 그냥 매도를 걸어 놓으면은 알아서 이렇게 윗꼬리 달면서 푹 피레침 찍고 내려오는 이런 그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익을 좀 볼 수 있는 구간이 지금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죠. 이거 보시죠. 빨간색으로 매수세가 쫙쫙 들어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아랫단에서 여 구간이랑 거래량을 비교해 보시면은 이 구간에서의 거래량하고 이 아랫 구간에서의 거래량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이거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것도 잘하면 좀 크게 갈 수도 있습니다. 14원 정도까지 좀 단기적으로 그 정도로 지금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진다라는 거는 사고팔고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왜 일어날까요? 살려는 사람들은 이거를 왜 살까요? 팔고 나가는 애들은 여기서 막 물린 애들이라든지 물타기 심하게 한 애들이라든지, 왜냐면 이거는 길게 들고 가기 무섭죠. 잡코인이기 때문에. 이게 이더리움도 아니고 캐리 프로토콜 잡코인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는 그런 물량들이 많아요. 근데 최근에 이 거래량 흐름이나 차트 흐름 자체가 만들어가는 그림이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 차트가 쭉 여기서 한번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양을 좀 그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적으로 12원 이상대를 우리가 노려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이죠. 이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일봉상으로 거래량이 터지는 걸 보세요. 이 구간에서 이런 거래량이 있었냐? 없었습니다. 이런 거래량이 있었냐? 여기서 거의 한 달 간격으로 거래량을 터트려 줬는데,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 터트린 자리를 지지를 여기서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70원대에서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다. 자, 그랬을 때 이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줄여서 스인트라고 하겠습니다. 이 스인트 같은 경우에도 저는 충분히 이 자리에서 한 100원 정도까지는 우리가 노려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지금 아랫단에서 이렇게 거래량 들어오는 거 보면은 상당히 움직임이 괜찮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살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저점 지금 높여가고 있거든요. 여기 이제 꼬리 매물 때 여기 살살 뚫게 되면 한번 위로 쏠 수 있습니다. 스테이터스. 자, 그리고 알고랜드입니다. 알고랜드 여러분들. 알고랜드가 멤버십 방에도 다 설명드렸지만은 알고랜드 만든 사람이 이 MIT 미국 최고의 공과대학교 교수인 실비오 미칼리 교수가 만들었고, 이번에 속도를 또 10배까지 업그레이드 한다라고 하고, 이 알고랜드가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합니다. 기술력도 있고.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은 한 번도 안 쐈어요. 굉장히 순수하다. 더럽혀지지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럽혀질 수 있겠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시가총액도 지금 이제 6조 9천억 정도인데 대략 한 7조 정도라고 봐야겠죠. 근데 이 친구도 한 번 쏘고 나가지고 여기서 지지 좀 받고 충분히 2차적으로 더 쏠 수 있겠다. 그리고 제가 매물대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보시면은 1050원에 박아놓은 물량들이 많아요. 그러면 개미들이 이거 안 사거든요. 아, 이거 1050원 뚫기 힘들겠는데? 안 사야겠다. 근데 어느 순간 보면은 이거 없어지면서 이렇게 쭉쭉쭉쭉 위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박아놓은 거는 페이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걸 또 역으로 이용하는 세력들도 있어요. 나중에 쭉쭉쭉 올라가다가 더 올라갈 것처럼 이거를 박아놓고 있다가 이거를 뚫어내는 척 하다가 이거 뚫리면 바로 쓱 내려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점권에서 이렇게 매물대가 박힌 거는 개미들이 타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의 작전일 수 있는 것이고, 고가권에서 이런 게 나오면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아직 충분히 차트상으로 지금 저점권이고 거래량도 충분히 들어왔고 터졌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고 방향 전환을 하는데 이거는 페이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알고랜드도 없으신 분들은 지금 사놔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알고랜드를 얘기할 때 최근에 보시면
보시면은 에이다, 솔라나, 아발란체, 폴카닷, 폴리곤 요런 이제 좀 메이저 코인들도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중에 에이다가 오늘 이제 많이 올랐죠, 여러분들. 에이다도 그동안에 이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제 오늘 해서 많이 올라줬어요. 어제 특히 이제 14% 정도 오르면서 많이 올랐는데, 이게 최근에 그레이스케일 펀드에서 만든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엑스 이더리움 펀드라는 게 있어요. 엑스 이더리움이라는 거는 왜 붙었냐면 이더리움 빼고라는 말이거든요. 이더리움 빼고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애들을 모아놓은 펀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더리움을 따라잡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들 중에서 결과적으로 이 그레이스케일에서 분석을 했을 때 에이다, 솔라나, 아발란체, 폴카닷, 폴리곤, 알고랜드, 스텔라, 루멘까지 얘네들이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기술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그리고 이 펀드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플랫폼이 중에서 어떤 게 대성공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가능성 있는 이런 플랫폼들을 여러 개를 묶은 펀드를 지금 발매를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 에이다랑 솔라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이다가 이런 식으로 바닥권에서 좀 큰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솔라나도 마찬가지죠. 이제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이제 올라갈 때가 됐다. 요것도 여기가 변곡점이었거든요. 여기서 상당히 거래량 많이 터지면서 여기서 이제 쌍바닥 찍어주고, 이 친구도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14만원, 16만원 자리까지는 충분히 갈 것 같고, 그 이상부터는 이제 천천히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자, 그리고 폴리곤이죠. 폴리곤도 이제 가야 됩니다. 오늘 소폭 오르고 최근에 좀 오르긴 했지만 많이 안 올랐어요.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이 친구도 조만간에 에이다처럼 한번 요런 식의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요런 코인들 좀 확실하게 좀 수익을 보시려면은 오늘도 수익 인증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죠. 자, 지금 현재 무비블록부터 해가지고, 자, 폴리메스도 수익, 폴카닷도 수익, 무비블록, 아이콘 여러분들, 아이콘도 좋아요. 지금 아이콘도 여기서 윤석열 빔 쏘고 나가지고 지지받고 2차 상승 나오려고 하고 있죠. 이 아이콘도 지금 자리가 좋다. 여기 보시면은 방향 돌리려고 하고 있죠. 지금 계속 저점 높여가면서 방향 돌리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아이콘. 자, 그리고 스택스도 저희가 이제 눌림목 구간, 요 구간에서 싹 담아놓고 1차 목표가 1700, 2차 1800 잡고 좀 짧게 들어갔는데, 스택스도 지금 1700 터치를 했죠, 어제.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보시면은 1570원에 사서 1695원에 이렇게 파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자, 그래서 요런 좀 확실한 수익을 받아 가시려면은 아래 전화번호 010-2309-2636으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신청하셔가지고 제대로 돈 복사 해 가셔야죠. 불장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럼의 경우에서 보셨겠지만 크게 쏘고 나서 눌렸을 때 요거 어느 정도 지지해주는 거 보고 들어갔을 때 충분히 2차 상승을 먹을 수 있다. 특히 상승장에서는 이런 패턴이 계속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와요. 그래서 눌림목을 공략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플레이뎁 같은 경우에도 쏘고 여기 계속 이렇게 횡보하다가 여기 돌파할 때 충분히 따라 들어갈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이콘, 스택스 다 마찬가지죠. 크게 쏘고 나서 횡보할 때 횡보 끝내는 구간에서 들어가면 2차 상승 먹을 수 있고, 어느 정도 빠졌을 때 다시 들어가면 또 3차 상승. 왜냐면은 코인 가격들이 지금 전부 다 최저점 부근으로 내려온 상태였기 때문에. 또 보십시오,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깔아 뭉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도 깔아 뭉개고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도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지금 나오는 알트코인들의 펌핑이 이게 본 상승이 아닙니다. 이거 그냥 준비 운동일 뿐이에요. 준비 운동일 뿐이다. 본 상승이 나오면은 알트코인들 중에서는 작년에 엑시 인피니티처럼 이런 식의 상승이 터지는 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도 엑시 필두로 해가지고 샌드박스, 뭐 디센트럴랜드 막판에 막 다 올라갔었죠. 그래서 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지금은 이제 준비 운동 구간이다.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도 이거 이제 준비 운동하고 본 상승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자, 비트코인 주봉입니다. 비트코인 주봉으로도 여기서 이제 주봉으로 양봉을 좀 연속적으로 이렇게 띄워줬었거든요. 저런 그림이 나오면 정말 좋겠죠. 주봉이 지금까지는 흐름이 좋아요. 이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주봉이 이런 식으로 띄워주게 되면은 야, 그야말로 초불장 터지는 거거든요. 근데 뭐 굳이 이런 식으로 급상승이 아니더라도 야금야금 올라가면서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만 터치해줘도 이런 식으로 뚫어냈을 때 전고를 뚫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알트코인들도 전부 다 전고를 뚫을 수 있다. 샌드박스 이런 것도 비트가 저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비트 무빙에 따라서 알트들도 이런 샌드박스라든지 이제 기술력 있는 코인들이죠. 이더리움이라든지 에이다, 폴카닷,
아발란체, 폴리곤 이런 코인들도 충분히 전고점을 뚫으면서 이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잡코인들은 좀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자, 그래서 희망을 갖고 여러분들 계절도 봄이 찾아왔고 비트코인 시장에도 봄이 찾아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댓글로 요청해주신 코스모스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모스도 지금 충분히 매수 진입할 만하다. 그리고 코스모스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기 이제 5만원 부근만 좀 뚫어내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천장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6만원에서 7만원까지도 날아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코스모스의 흐름이 왜 좋냐라고 하면은 여기서 전고를 뚫어낸 다음에 다른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다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심지어 세럼은 제자리 바닥 뚫고 지하실까지 가고 이제 반등이 나오는데, 이 친구라든지 아발란체라든지 니어 프로토콜이라든지 이런 기술력 있는 코인들이 있죠. 코스모스도 지금 굉장히 기술력이 있습니다. 지금 생태계를 계속 넓혀나가고 있기 때문에 10조입니다. 10조. 잡코인이 아니죠. 굉장히 기술력 있는 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모스 코인도 많이 안 빠진 거예요. 여기서 딱 지지를 해주고 빵 한번 튀겨주고 여기서 또 지지해주고 튀겨주겠죠. 여기 저항 한번 맞을 수는 있죠. 하지만 돌파를 했을 때 충분히 6만원 이상도 가능하겠다. 이런 코스모스라든지 니어 프로토콜, 아발란체, 폴리곤 이런 코인들은 우리가 조금은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코인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너무 단기적인 수익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코스모스, 아발란체, 니어 프로토콜, 폴리곤 이런 친구들도 충분히 우리가 들고 갈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레이스케일에서도 이런 펀드까지 만들어가지고 얘네들을 들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친구도 지금 자리는 우리가 충분히 한번 매수해볼 만하다. 물론 뭐 비트가 빠지면 살짝 빠질 수는 있겠지만은 최후의 지지 라인은 여기가 돼야 됩니다. 25,660원. 만약에 여기죠. 여기 이때의 저점, 여기 저점이 26,950원, 대략 27,000원이죠. 27,000원을 만약에 깨고 내려가면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손절을 쳐야 됩니다. 근데 아마 거기까지 안 갈 거예요. 왜냐면 지금 비트도 안정권이고 이때 바닥 찍고 여기서 이제 바닥 찍고 여기서 이제 4만원만 어느 정도 회복을 해주면 그 위로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이죠. 지금 자리 충분히 매수할 만하다. 생김새 자체가 이때 골 팠을 때랑 여기랑 상당히 비슷하죠. 지금 골 판 다음에 이렇게 갔는데 골 판 다음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코스모스가. 그리고 엑시죠. 엑시도 진짜로 엄청나게 올랐다가 지금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반등은 좀 나올랑 말랑 하고는 있는데, 저는 이 엑시 인피니티를 사실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게임 자체가 재미가 없고 게임이 주가 아니라 돈 버는 게 주가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거를 생계수단으로 필리핀에서 플레이를 많이 하면서 플레이 투 언 게임의 시초라고는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역사적인 게임이죠. 하지만 플레이 투 언 게임이 계속해서 지금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훨씬 더 재미있고 기술력 있는 이런 게임 개발사들의 게임, 위믹스라던가 보라가 차라리 낫지, 엑시는 이제 1세대 P2E 게임 코인으로서 좀 저물어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많이 떨어졌습니다. 너무나 많이 떨어졌고 한때 엄청나게 시장에서 거의 미친듯이 말아올렸던 전설적인 코인이기 때문에 그 아성으로 인한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는 나올 수 있겠지만 저는 거기가 끝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엑시 인피니티를 뛰어넘는 후속작들이 계속적으로 전 세계 게임사들이 만들어내기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아마 올해가 더 심해지겠죠. 과연 그랬을 때 엑시 인피니티가 살아남을 수 있냐, 그게 좀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의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이렇게 쭉 봤을 때도 저 같은 경우에는 신규 진입을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뭐 기술적으로 단타로 먹을 수 있긴 해도 이 엑시 인피니티는 요 자리 55,500원짜리가 깨지게 되면은 얘는 거의 끝난다고 봐야 됩니다. 얘는 여기를 깨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흘러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 자리를 지금 계속 위협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상. 그리고 고점을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높여가는 패턴이면 모르겠는데 지금 계속 여기를 터치를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차트가 어떤 저항선이 있었을 때 이 저항선을 계속 두드리다 보면은 뚫리듯이 밑에 지지선도 마찬가지, 지지선을 위협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러면 뚫리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 엑시의 차트 형태는 이 지지 라인을 계속 건드린다 지금. 그리고 여기서 상승이 이렇게 나왔으면은 최소 이 자리까지는 좀 시원하게 이런 식으로 띄워주고, 여기 전고 여기 9만원 저항 맞을 수는 있겠죠. 9만원 저항 맞고 이런 식으로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9만원까지 가지도 못하고 여기 저항도 지금 못 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엑시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시가총액도 지금 4.4조거든요 절대 작은 게 아닙니다. 4조입니다 4조. 그리고 도지코인도 오늘 상승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 있죠. 오랜만에 도지코인도 이제 5.6% 정도 올려주면서 상당히 강하게 올려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도지코인도 한번 방향 잡기 시작하면은 머스크가 또 지원 사격을 해줄 수도 있고, 언젠가 맥도날드에서 또 이제 도지코인 결제 허용 이런 트위터가 뜰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머스크가 뒤에 있는 도지코인도 힘을 받았을 때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 2배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냐,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지 같은 경우에는 좀 폭발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에이다 같은 코인도 힘을 세게 주는 것을 봤을 때 이제는 도지도 갈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도지도 이제 바닥이 완전히 잡혔다, 좀 그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주봉상으로도 이 정도로 떨궜으면 이제는 추세 변곡을 하면서 좀 300원까지는 가능하지 않냐. 물론 시간은 걸릴 수 있겠지만은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지 홀더분들 힘내시고, 지금 그래도 코인들이 바닥을 돌리는 모습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입니다. 에이브도 이거 안 빠지죠. 안 빠지면 더 가는 겁니다. 여기 올려주고 안 빠지면 더 가는 거예요. 에이브도 충분히 요 자리 22만원짜리까지 단기적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주요 뉴스들을 좀 빠르게 살펴보자면은, 일단 부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블록체인 기업 창업 공간을 만들었어요. 비스페이스라고 해가지고 총 35억 원을 들여가지고 만들었는데, 부산 테크노파크랑 함께 블록체인 기술 적용 서비스 개발을 위한 시험 검증실하고 교육 멘토링, 그다음에 기업 간의 협력 체제까지 구축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업을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이런 게 계속 생기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사람들에 대한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고, 아 나도 비트코인 하나 정도는 들고 있어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코인판에 자본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자본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가격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가격들 펌핑 나오기 전에 지금부터 미리미리 잡아 놓을 코인들을 잡아 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도지코인도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코인 오브 아메리카가 현재 운영 중인 암호화폐 ATM기에 추가가 됐습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실제 도지빔 주인공 요 이제 카보스라고 하는 시바견의 NFT가 발행이 됐는데, 요거는 좀 지난 뉴스긴 하지만은 굉장히 귀엽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NFT가 지금 106만 달러라는 거죠. 106만 달러면 한국 돈으로 13억 가까이 됩니다. 13억. 제가 일전에도 한번 요 사진을 좀 심층적으로 분석한 영상이 있는데, 일단은 귀여운 강아지의 조건으로서 통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볼따구가 굉장히 통통해야 된다. 그리고 코가 짧아야 됩니다. 코가 길면은 약간 늑대나 여우 같거든요, 요런 식으로. 근데 코가 짧게 되면은 야 물려도 안 아플 것 같고 굉장히 귀여운 느낌이 배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귀도 너무 크면 안 됩니다. 귀가 이렇게 크게 되면은 이것도 좀 무섭거든요. 근데 이제 귀도 작고 거기다가 이제 눈동자도 살짝 옆으로 틀면서 이제 진주귀걸이 소녀의 각도를 주면서 굉장히 어떤 예술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도지코인의 어떤 마스코트로도 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지금 13억이나 나가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귀여움에 반해서 일론 머스크도 이제 시바견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도지코인 도지 파더가 된 것이겠죠. 그래서 도지코인 홀더분들도 꿈과 희망을 가지시면은 반드시 좋은 날이 올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빗썸에서는 램이죠. 램을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램을 잠깐 볼까요? 바닥인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들어오는 흔적이 좀 없고, 일단 이런 건 조금 걸러릴 필요가 있겠죠. 자,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이유는 재단의 개발 및 사업 현황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낮은 유동성, 거래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전 시세 조작에 노출된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 15시부터는 입금이 또 중지가 된다라고 하는데, 일단 이런 거는 좀 조심해야겠죠. 자,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 낙관 심리가 돌아왔다. 단기적으로 상향 돌파도 기대할 수 있겠다. 또 이런 뉴스가 있는데, 코인데스크에서 이제 분석을 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폭에 따라서 가격 상한선이 이제 설정이 될 것이다. 51K 5만 1000달러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5만 1000달러면은 6200만원입니다. 비트코인 6200만원까지는 단기 상승이 가능하다. 그런 또 예측이 나오고 있죠. 요 자리인데 여기 매물대가 상당히 조금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뚫어내게 되면 다음 매물대가 여기 저항을 이제 맞게 될 건데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이런 매물대를 파악할 때 일단 봐야 되는 중요한 게 맞고 떨어진 자리거든요. 여기 보시면 맞고 계속 떨어지죠. 그럼 이 자리 매물대가 굉장히 센 거예요. 근데 여기를 뚫어내게 되면은 매수세가 강하게 붙을 수 있고, 그 다음 매물대는 여기죠. 여기 크게 딛고 올린 자리, 여기 지지를 오랫동안 받았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거래가 일어났던 공구리들이 좀 많이 쌓일 수 있다. 그래서 6200만원 선에 그 다음 매물대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매물대는 그럼 어디냐? 여기겠죠. 여기 7000만원대. 요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계단식으로 매물대가 지금 쌓여 있는 겁니다. 근데 저점에서 이렇게 횡보를 오래 친다라는 거는 힘을 응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이 응축됐을 때 이런 식으로 뚫으면서 갈 수 있다. 지금 그 힘을 응축하고 있는 과정이겠죠. 자, 그리고 기획재정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 가상자산 활성화 방안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 중에서 결과적으로 이런 블록체인 활성화, 암호화폐 시장의 활성화, 그리고 이제 우리 코인 투자자들을 위한 그런 정책들이 좀 많이 이제 들어갈 텐데, 일단은 아이콘 우리가 지금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이 정부 쪽에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만약에 이제 블록체인과 관련된 좋은 뉴스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이 아이콘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때 아이콘 펌핑 나온 이유가 이 윤석열 대통령 코인으로 좀 분류가 되고 있고, 왜 그러냐면은 이 NFT 요 당시에 이제 스타트업 행사에 가가지고 요렇게 사인을 한 요게 NFT로 박아놨는데 그게 아이콘 기반이거든요. 아이콘 블록체인 기반의 NFT를 만들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대통령이 아니었지만 지금 대통령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아이콘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으면서 올라갈 수가 있다. 그리고 추세적으로도 지금 충분히 한번 주고 눌린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2차 상승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금융사들도 정부에 요청을 하는 게, 우리도 이제 가상자산과 이런 이제 블록체인 시장으로 들어가야 된다. 빨리 시장 선점을 해야 되니까 규제를 좀 완화해줘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신호죠, 이것도.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계속적으로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려가고 있다. 이거는 강세 시그널이다. 그리고 메타죠. 과거 페이스북인데 이 페이스북도 8개의 신규 상표 출원을 했는데 이거에서 우리는 암호화폐 사업의 확장 가능성을 볼 수 있다. 상표의 용도에는 암호화폐 토큰 거래, 암호화폐 거래,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암호화폐 거래소 등이 포함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 메타랑 엮여서 과거에 크게 뻥빙을 줬던 코인이 바로 디센트럴랜드가 있죠. 디센트럴랜드도 오늘 소폭 올라주고는 있는데, 만약에 이제 메타가 어느 정도 또 이제 메타버스 관련한 어떤 빅뉴스가 터졌을 때 이 디센트럴랜드도 그 영향을 받으면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쐈던 게 이때 페이스북이 사명을 메타로 변경을 하면서 디센트럴랜드가 메타버스 대장주로 크게 쐈을 때가 그 이슈로 인해서 쐈기 때문에 페이스북과 이 디센트럴랜드는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이 이제 메타로 이름을 바꾸고 좀 공격적으로 블록체인 사업을 이제 확장을 들어갈 때 이 디센트럴랜드도 거기에 힘입어서 한번 펌핑이 나올 수 있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도 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돈 벌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 P2E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게 인기가 지금 급상승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르헨티나 물가는 매년 50% 이상의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엄청난 속도죠. 그래서 지난 4년간 임금 상승률이 인플레이션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에 급여 자체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플레이 투 언 게임을 찾고 있는데, 엑시 인피니티 사용자가 가장 많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가 아르헨티나, 브라질, 베네수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게임인 디센트럴 게임즈의 경우에도 게임 플레이를 위해서 $5200 상당의 NFT를 보유해야 되는데, 이런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플레이어들은 NFT를 보유한 미국인 혹은 독일인을 대신해서 게임을 플레이해주기도 한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이런 엑시랑 비슷한 류의 게임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엑시가 1등일지 몰라도 그 자리를 이제 위협받다 보면은 엑시의 가치도 사실상 이제 보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이런 후진국들의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은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의 가치는 더 올라가는 거고, 또 이런 플레이 투 언 게임 시장을 정복하기 위해서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위메이드라든지 이런 국내 게임사들도 열심히 게임을 재밌게 만들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코인들을 지금부터 조금씩 모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마지막으로 좀 해드리자면은 현재까지 이제 비트코인 좀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구간에서 어느 정도 좀 지지를 해주면은 2차 상승도 충분히 좀 나올 수는 있지만 이때 그림과 좀 어느 정도 비교를 해봤을 때 충분히 약간 이제 조정은 나올 수도 있다. 한번 조정 주고 올리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떨어지면 더 산다는 마인드로 임하시는 게 속이 편하실 것 같고, 계속해서 뚫지 못했던 이 45K 하나 기준으로는 5,500만원 선이 되겠죠. 여기를 이제 뚫어내게 되면은 엄청난 불장이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들. 그때 가서 고점에서 달라들지 말고 지금 구간에서부터 조금씩 이제 모아가다 보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힘이 센 코인, 단기 수익을 볼 수 있는 코인들을 저희가 선점해서 그때그때 매수 매도 지점을 잡아 드릴 테니까 아래 번호로 성함을 남겨주시면 되겠고, 어쨌거나 2022년도 조금 초반부는 힘들었지만 지금 이제 3월 말이죠. 이제 4월 5월 가면 갈수록 장은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힘내시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댓글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남겨주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역대급 2022년도 남은 기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부자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